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건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올렸던 네일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으로 찍었었는데 확실히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가 훨씬 잘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만족하는 상태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 정보는 캐논 파워샵 V1이고 그 특유의 광각이 넓어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셀카 찍을 때 광각으로 찍으면 훨씬 더 얼굴 작아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이로그용 카메라입니다. 색감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느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위주로 영상을 한 번씩 끼려보려고 했었거든요. 이 주제는 진짜 제가 항상 답변을 드려도 항상 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최종 버전으로 아마도 근 3, 4개월 정도는 변동이 없을 법한 디카 정보 다 정리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래 맥북을 두고 메모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요즘 너무너무 유행하고 있는 빈티지 디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카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저는 기계정병이 있어요. 원래도 제정신이 아니긴 한데 좀 기계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좀 심한 편이거든요. 막 여러 개를 사도 그 느낌이 안 나고 막 이것 저것 막 이러면서 막 기계를 모으다가 이제는 좀 안 쓰는 것들은 팔고 그리고 이제 계속 쓰는 것들만 남겨둔 상태로 최종의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디카는 이 정도 있고요. 심지어 서랍에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건 보류로 하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캐논 익서스 라인들이 빈티지 디카들 중에서 가장 뭔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인기도 많은 기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최종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익서스 850이고요. 그 전에 나를 거쳐갔던 나의 X 익서스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 인생 첫 디카였던 익서스 860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모르고 구매를 했었던 건데 웜한 느낌보다는 진짜 요즘 나오는 카메라의 느낌이 강했어요. 일단은 제 디카 추구미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현대식도 아니면서 너무 예전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 사이에 있는 느낌의 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860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너무 이렇게 현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선호하던 느낌은 살짝 노란기가 도는 그런 기종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컬러도 칙칙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익서스 700 그리고 850입니다. 익서스 7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품이나 채영님 장례를 보고 이거 되게 예쁘다 하고 사용을 했었고 심지어 이걸로 행사도 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재밌게 친구랑 디카 놀이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700의 장례를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이따가 소개드릴 850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700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조금 좁아서 생각보다 멀리서 촬영을 해야지 내 한 프레임에 원하는 구도의 무언가가 담기는 그 정도로 화각이 조금 좁았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다 정도였고 그 다음에 제 최종의 디카 850입니다. 이 850은 제가 요즘은 조금 디카를 몇 개 사가지고 업데이트 된 게 있긴 한데 거진 제 피드에 있는 디카 사진은 다 얘로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 진짜 정착을 한 디카인데요. 8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무난한 기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옛날 카메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현대식도 아니어서 제가 딱 저한테 맞는 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디카였고요. 이거는 유튜버 노엘라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때 딱 구매를 했었던 건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 850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설정값을 어떻게 하냐는 거를 여쭤봐 주셨거든요. 근데 설정은 전 그냥 매뉴얼로 돌려놓고 강제 발광만 틀어놓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정 안 해놓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디카를 진짜 장래 열심히 파가지고 구매했다 실패했다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았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디카를 디깅하기 위해서 그 보는 장래 그거 100% 오가닉한 보정 안 한 무보정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머리색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이거는 디카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이런 거는 다 변동이 있거든요. 이걸 확 와닿은 게 제 친구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밝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 이 디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굉장히 여기가 노출이 다 날라갔고 저는 노출이 하나도 안 나, 완전 어둑어둑하게 나온 거예요. 플래시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밝은 컬러를 입거나 밝은 머리색이신 분들은 머리색이 다른 사람의 장래를 보고 100% 판단하시면 살짝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색감이 누리끼리하게 나왔거나 내가 원하지 않게 나왔다 싶으면은 보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보정법이 따로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신다면 그거는 사진마다 다른 거라서 제가 어쩔 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저쩔 땐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설명드리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카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적이에요. 인물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서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잘 보시고 구매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보통 핸드폰이랑 디카를 같이 들고 다녀요. 공기기는 안 들고 다닐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메인폰인 아이폰 16 프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같이 들고 다니면 무엇으로 찍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판단이 서는 게 디카는 조명이 아쉬울 때 쓰시면 제일 얼굴이 잘 나오고요. 아이폰은 적당히 내 얼굴에 예쁜 조명이 쐬졌을 때는 아이폰으로 찍으셔도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야외에 있을 때 해가 이렇게 정면으로 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상태잖아요. 해가 이렇게 아래로 쬐일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으로 아무리 플래시를 터트려도 얼굴이 밝아지진 않습니다. 사진만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지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꺼진 부분들이 다 보이면서 얼굴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디카는 순간 플래시로 찰칵하고 터지기 때문에 나의 꺼진 부위를 플래시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멀리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대신에 어느 공간을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정면에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어. 근데 카페가 통창이야. 근데 내가 딱 통창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 뒤에 알록달록한 나의 오브제들이 막 있어, 카페에. 너무 잘 꾸며놨어. 그럼 지금 내 얼굴에 조명이 탁 켜지는 거잖아요. 그 자연광이. 그럴 경우에는 이 디카보다는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가 훨씬 더 색감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디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진을 찍으면 어쨌든 플래시를 터트리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싹 날아가거든요. 저는 뒤에 오브제가 많거나 이렇게 해가 나한테 적절히 아름다운 각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아이폰 기종, 공기기가 됐든 메인폰이 됐든 아이폰을 사용을 해주고요. 야외인 경우에는 디카로 찍었을 때 진짜 죽입니다. 특히나 이 익서스 850이 확실히 뭔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또 사진을 찍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찍어보시면 또 여기선 이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저기선 이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디카 소개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카메라라는 게 굉장히 사람의 형태 그리고 사람의 피부톤 그리고 배경, 조도,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거다 하고 구매를 하시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샤오홍슈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곳에서 기종을 쳐 익서스 850 이렇게 치면은 여러 사람들의 장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후보정이 살짝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신에 그걸 잘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의 사진을 본 다음에 이 사람 나랑 지금 헤어 컬러가 좀 비슷하네? 이런 분들 위주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생각보다 100% 기대를 하고 10% 20%의 실망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디카는 엑슬림 G3이라고 불러서 제가 헷갈렸네요. 엑슬림 2300입니다. 이거는 모카랑 로제가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디카예요. 근데 얘는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스타일,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 그렇게 맞는 핏한 친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팔고 그냥 두고 있냐. 이 친구는 10번 중에 9번은 넘어져도 한 번은 진짜 개 우뚝 일어서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시체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 획기돌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얘가 굉장히 유동적인 디카예요. 대신에 뽀용뽀용한 핑크 배경에 예쁜
예쁜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서 이걸로 촬영을 하신다? 천사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피부를 쫙 밀어주고 이 친구가 초점을 그렇게 잘 잡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익서스 850이랑 얘 두 개를 번갈아서 쓰면 약간 얘는 한 40대. 그래도 40대들은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 7, 80대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익서스 800은 사진 찍고 찰칵 뿡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찰칵 이렇게 돼요. 엄청 느리게 나와요. 제가 지금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이렇게까지 느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기 자체도 들어보면 굉장히 약한 친구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희 본가에 있는 할머니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 이렇게 꼭 안았을 때 뭔가 세게 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친구는 딱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덜렁대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케이스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개박살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 이 G32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오는 디카는 G32밖에 없어요. 엑슬림 중에서 조금 그렇게 뽀용뽀용하게 나오는 디카들이 있는 건 알고는 있기는 한데 저 묘한 핑크빛과 초록빛과 노란빛의 그런 묘한 진짜 귀엽잖아요. 뽀용뽀용하고 뭔가 방이 다 핑크색이고 그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카라고 생각이 들고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각도 보면은 얘가 제일 얼굴이 예쁘게 나오고 사실 저는 보정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보정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카메라가 못생기게 나와서 안 쓰고 어떤 카메라 예쁘게 나와서 그것만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보정을 봤을 때 제 기분이 좀 덜 더러울 뿐이에요. 익서스 850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종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그 종이가 없어서 이게 빳빳한 종이에요. 이게 빳빳한 종이면 보통 얼굴이 이렇게 평평한 사람들보다 살짝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서스 850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뭔가 어디가 길게 나오고 어디가 무하게 나오고 이건 아닌데 제 두상이 갑자기 주먹으로 누가 누른 것 같이 납작해지고 얼굴이 너무 가뜩이나 입체적이지도 않은데 굉장히 평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카 사진 보고 너무 정병을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사진도 진짜 굉장히 많이 찍고 그리고 제 친구들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어주는데요. 제가 친구들 사진 찍어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와 진짜 웬만하면 다 실물이 낫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카메라가 뜨거워졌다고 그냥 바로 꺼져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언니 저는 후면 카메라에서 못생기게 나와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요즘은 그냥 얼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뭐 전광판에도 띄워주고 야구 중계 갑자기 내가 찍혔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 이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 엑슬림 G32가 굉장히 얼굴이 예쁘게 나옵니다. 화각 자체가. 뭔가 얼굴이 몽글몽글하고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정할 때 생각보다 보정을 많이 안 하게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슬림 G32로 찍은 사진들은 보정이 5분 정도 걸린다고 쳤을 때 850은 3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스럽게 얼굴이 못생겨지기 때문에 너무 850으로 찍었을 때 얼굴이 못생기게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마다 잘 나오는 기종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을 믿으시고 그러면 얘로만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테스트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디카 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캐논 GX 마크 2일 거예요. G7 마크 2입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왜 구매를 하고 싶었냐면 아무리 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다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도 너무 써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친한 친구인 담비 언니한테 언니 있잖아 이거 진짜 나 너무 갖고 싶다 이랬더니 자기가 행사를 갔는데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다 이걸 들고 있어서 너무 푼수떼기 같이 가가지고 이거 혹시 대여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디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껏 보여드렸던 디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사진도 빠릿빠릿하게 찍히고 찰칵찰칵 그 중국 모델처럼 찰칵찰칵찰칵찰칵찰칵 바로
날림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이걸 사용해본 결과 이 G12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무겁고 뚱뚱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똑딱이 카메라, 그 시즌에 나왔던 똑딱이 카메라 라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핸디한 편이다. 이 정도면 또 크기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플래시가 어디 있냐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똑딱이가 있는데 이렇게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서 예전에 한 5년, 6년 전에 브이로거용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였나 봐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카메라 켜서 보면은 배터리가 있나? 모르겠네. 미러리스까지 되고 있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자면 약간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셀카까지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식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 디카를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비추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1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더 저렴했었던 것 같은데, 뭐랄까 저는 처음 이 친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얘가 플래시도 엄청 멋있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진이 훨씬 더 밝게 나오고 팡 터지니까 얼굴을 훨씬 더 날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850보다 얘가 광량이 덜 합니다. 이게 광량 설정을 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살짝 노출이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플래시가 팡 하고 터졌을 때 엄청 밝아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가 오래 사용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플래시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보니 생각보다 인물 위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묘하게 핑키시하고 붉은빛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뭔가 좀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들고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얼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화각도 나쁘지 않게 잡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쏘쏘 850을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할 것 같다. 하지만 100만 원이나 줬는데 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친구기는 해요. 근데 이걸 들고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익서스 850이 저에게 가장 따봉 왓다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공기계들 라인업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공기계를 이렇게 4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6S랑 그리고 얘는 SE 인데요. 이 두 개는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장래도 많이 없어서 좀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올드 아이폰의 매력은 최신 폰들에 비해서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끼는 게 굉장히 귀여워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공기계 자체를 많이 안 사용하고 그냥 디카 하나 더 들고 가지라는 생각으로 밖을 나가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SE는 조금 더 쿨하고 밝고 노출이 쫙 빠지는 느낌이라면 이 6S는 조금 더 노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좀 웜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제가 공기계 중에서는 제일 잘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아이폰 7입니다. 이 아이폰 7이 6의 다음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 6보다 아이폰 7이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얘가 조금 더 채도가 높게 빠져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기계, 셀카? 저한테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광각 카메라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얼굴이 조그만해 보이지만 보통에서 살짝 큰 편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막 안 크다고 그렇게 위로 안 해주셔도 되고 살짝 큰 편이에요. 귀엽잖아요. 무튼 그런데 셀카를 찍었을 때 이 친구들은 다 셀카 화각이 넓지 않아서 아무리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도 내 얼굴이 작아지지가 않아. 존나 꽉 차, 화면에. 모든 셀카들이 다 꽉 차. 그러면 보정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여기 줄어들면 옆에 이렇게 줄무늬 생기고 미친 거 그거 뭔지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셀카는 거의 안 찍고 투명 카메라 그리고 풍경 사진 찍어야 될 때 그럴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 X를 들고 브이로그에서도 나왔던 그 잠실 쪽에 있는 카페를 갔었는데요. 거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가 정면으로 들어오고 배경이 굉장히 알록달록한 공간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디카로 찍었는데 너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분위기와 이 배경이랑 다르게 너무 칙칙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한번 찍어볼까 하고 얘로 한번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 이게 확실히 아이폰이 채도가 높은 공간에 가면 색감을 아주 야무지게 잘 잡아줘요. 이게 뭔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귀찮아짐이 진짜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메인폰을 들고 이걸로 셀카를 찍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메인폰을 좋아하는, 제가 아이폰 최신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각 셀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 프로는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저는 무조건 핸드폰은 카메라를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전 버전이 15가 있고 그 다음 버전이 17이 있죠. 곧 있으면 18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 버전인 15에는 적어도 광각으로 해놓고 꾹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어요. 그 광각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16 이 새끼는 광각으로 해놓고 꾹 눌러서 촬영하잖아요. 그럼 그냥 동영상 화각으로 돌아와요. 동영상 비율로 돌아와요. 근데 그 다음 나온 그 17은 세로에서 가로 모드가 돼. 나 그거 오즈모 포켓3인 줄 알았잖아요. 너무 여기가 짧게 나오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주 화각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럼 이 친구는 카메라로서의 장점이 뭐죠? 지금 양옆으로 되는 기능들이 하나도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없앤 거야? 그리고 자동 보정이 너무 심하다고요. 너무 못생기게 나와요. 그냥 어머, 카메라에서 너무 예쁘게 나잖아. 이렇게 찍으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지만 그래도 메인폰인 만큼 가장 제 손에 많이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릴스를 찍거나 할 때 그냥 4K로 돌려두고 제가 이걸로 촬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프로로 맞추자라고 한 것도 릴스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카메라로는 릴스를 찍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찍는 게 맛이잖아요. 단점만 늘어놓다 보니 이 꼴이 됐는데, 저는 9월 달에 18이 나오면 무조건 그걸로 갈아탈 예정이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의 디카와 공기계 설명이 끝났는데요. 뭔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설명을 잘 못하고 좀 정신이 사나운 편이기도 하고, 나 굉장히 기계정병이야, 나 기계 진짜 많아 라고 한 것 치고는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제가 누구 욕할 게 안 됐죠?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안 돼요. 굉장히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저는 좀 저만은 디카 쪼가 있어가지고 제가 선호하는 기종들이 좀 명확해서 다른 분들은 아닌데 저거 나한테는 너무 개새끼같이 나왔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누군가에겐 예쁜이 디카가 저에게는 씹새끼 디카가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몸과 마음으로 다 느껴본 여성으로서 여러분들 디카 구매는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다면 실패하실 확률 높아봤자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